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24년 경찰 간부 문제 9번부터 12번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은 예산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들어가 있어서 예산 파트 헷갈려 하시는 분들 여기에 있는 주제로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9번 예산의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산의 완전성 원칙이라고 얘기하죠. 완전성은 네, 예산 총계주의. 모든 세입과 모든 세출은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 다 명목상 써놓고 그 다음 수입도 들어오고 지출도 들어와야지만 예산의 관리가 잘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가 설명하는 요거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예산이 하나만 존재해야 한다. 요거는 단일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가 틀렸고요. 예산 단일의 원칙? 그러면 요게 지금 틀린 전제가 되겠네요. 딱 느낌이 오지? 모든 재정적 거래, 활동의 내용이 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네, 이거는 총계주의의 원칙, 완전성의 원칙이니까 가하고 나 두 개를 바꿔줘야 합니다. 완전성의 원칙에 예외가 되는 건 완, 현차수, 현물출자, 사간 전대, 수입대체 경비고요. 단일성의 원칙에 예외, 단, 추, 특기, 추가 경정 예산, 특별회계, 기금 이렇게 들어가죠. 자, 다입니다. 예산의 사전 의결, 모든 예산은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입법부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예산의 한정성, 질적 한정성, 양적 한정성, 시간적 한정성. 그래서 한정적으로 예산 써야 한다는 거고요. 국회가 의결한 예산 사업의 목적 외에 지출은 금지. 지출 규모 역시 지금 당초 계획한 수준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요게 질적인 한정성이고요. 여기가 양적인 한정성입니다. 그래서 문제 다와 라 두 가지가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자, 9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0번입니다. 정부 예산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기금은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의 연계가 강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특별회계랑 유사하게요. 통일성의 원칙의 예외죠. 특정 지출과 특정 수입을 연결하지 않는 것이 통일성인데 기금과 특별회계는 별도의 장부를 쓰고 있기 때문에 통일성의 원칙의 예외입니다. 자, 그래서 특별회계랑 유사한 점이 있고요. 계획 변동이나 집행 절차는 오히려 특별회계보다 훨씬 탄력성이 크다는 점이 특징이기 때문에 탄력성이 결여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가 아니라 오히려 탄력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결여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가 아니라 탄력성이 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1번은 틀린 선지고요. 2번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의 단일성의 원칙, 예산 통일성의 원칙의 예외, 단, 추, 특기, 그 다음 통, 목수 특기니까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자, 일반회계는 기본적인 정부 활동과 관련된 주요 재정 사업을 모두 포괄하는 회계입니다. 국가의 일반적인 활동을 위한 예산 제도이다. 맞죠? 국가의 가장 전형적인 살림살이입니다.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재정 칸막이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도 나타난다. 네, 맞죠. 특정한 사업에 별도의 예산을 현재 편성해서 특정 수입과 지출을 연계시키지만 오히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내용들만 쓰고요.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정의 칸막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10번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현재 1번입니다. 자, 11번 갈게요. 우리나라 예산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 자, 순서대로 한번 쭉 나열해 볼까요? 예산 과정에 대한 거고, 지금 글의 내용을 봤더니 예산의 편성과 심의 의결에 대한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일단, 네, 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전년도 1월 달에 진행이 되죠. 그래서 예산안 편성 지침을 통보하게 되고요. 예산안 편성 지침의 내용에 따라 예산 요구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죠. 작성해서 제출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예산의 편성이 나타나고 그 예산의 편성이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국회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회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할 거고요.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를 할 거고요. 본회의에서 확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11번 문제의 예산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정답 2번이 되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마지막 한 문제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재정관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정부가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서 수립하는 재정운용계획입니다. 예산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제도는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근거해서 부처별 진출 한도를 기재부가 먼저 설정해주면 각 부처가 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이고요.
자, 성인지 예산 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예산의 편성에 반영, 집행하는 제도입니다. 모두 다 국가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제도고요. 성인지 예산 제도와 더불어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제도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기획재정부 장관 주관으로 시행되는 사전적 타당성 검증 제도죠. 맞습니다. 그래서 신규 투자 우선순위 결정, 예산 낭비 방지, 그걸 통한 재정 운용의 효율성, 건전성 이런 것들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4번 맞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1999년부터 시작됐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요. 주로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분석을 같이 포함하게 된다는 거 알죠? 네, 그래서 이거는 예산 편성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예산 편성 이전에 이루어지는 제도라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되고 제가 꽤 자세하게 설명했던 거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일단 12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